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도함수 활용에서 세 번째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함수의 그래프 내용과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신에 추가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했던 거가 잘 사용되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큰 내용이 추가되는 게 없어요. 수태 내용에서. 그래서 먼저 방정식부터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해볼 텐데요.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 계속 다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어떤 값을 가지도록 하는 x를 찾는 건데요. 우리는 이 미적분 단위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다음 상가함수 등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구나. 그때 미분이 사용되는 거기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함수의 추가를 제외하고는 풀이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도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한테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fx는 0이라고 주어지는 거 혹은 뭐는 k라는 걸 계산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얘들의 뭐를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물음이 주어졌다 한다면은 이 미적분에서 배우는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y는 fx입니다 라는 함수랑 y는 0 바꿔 말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 축이 되겠죠. 는 k였다 그러면은 y는 k라고 하는 결국 요 직선들은 어디에 평행한 거? x축에 평행한 직선들과 y는 fx라는 함수 사이에 뭐 묻는 거다? 교점을 묻는 거다 라는 거예요. 교점. 그래서 이 교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잘 그려지면은 쉽게 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정리해서 쓰자면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라고 하는 이제 초월함수 형태를 가지고 오면서 정확한 교점을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확한 교점을 찾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함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 즉 뭐다? 교점의 개수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본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양꼴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fx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들어가는 거지 푸는 방식은 똑같고 수학 2에서 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뭐 기하학적으로 즉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꼴을 통해서 실근의 개수, 교점이 몇 개나 있는가라는 걸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정식 유형은요, 여러분한테 fx는 gx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것도 사실은 교점을 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좌변과 우변에 각각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들의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다? y는 fx라는 거랑 그리고 y는 gx라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각각의 뭐를 교점을 구한 형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fx에서 뭐를 마이너스 gx, 즉 우변에 있는 gx를 좌변 넘겨서 뭐가 되도록 하는 거?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으세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사실은 뭐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번 유형 푸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1, 2번 제가 쪼갰지만은 둘은 사실은 뭐 같은 말이나 다름없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굳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굳이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면 여기서 는 0이라고 했는데 1번처럼 0으로 두는 것과 미지수가 있다면 는 K로 두는 거 두 가지 경우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다 넘기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일부는 남겨둬, 즉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일부는 남겨두는 거 좋은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뭐 어느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어느 경우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좀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정식 내용을.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리함수 형태, 좀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 뭐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값을 구하기 힘들어요. 교점 x 값을. 뭐 x축이랑 만난다 해도 근 찾는 게 쉽지 않은 형태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를 구한 형태의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사이값 정리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수를 집어넣는 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뭐 분수 형태나 이런 거 잘 안 집어넣죠. 뭐 무리수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수를 넣었을 때 뭐 어디서 양수 어디서 음수다 그럼 그 사이에서 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이값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다가 어느 부분에서 잘 막혀가지고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도 잘 사용하시면은 교점의 개수 즉 근의 개수를 구하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랑 사이값 정리를 잘 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넘어와서요. 자, 이 문제로 넘어와서 x세제곱이 k 곱하기 x-1을 제곱이 되는데 얘들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시근을 갖도록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을 잘 그리세요라고 설명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의 풀이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3차식과 이 2차식이 만나는 점이 3개 돌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y는 x제곱이랑 y는 k의 x-1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3개 만난 걸 봐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좋다 싫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잘 안 된다? 사실은 3차랑 2차의 교점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진 않고요. 거기다가 2차의 최고차 개수를 모르니까요. 모르고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내가 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걸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는 0을 만드시던가 는 미지수 형태 꼴로 만들어서 완벽한 식과 내가 모르는 값 정도로 만들어야겠지 뭐 복잡한 식이 남겨져 있으면은 그림을 잘 그려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x세제곱을 뭐로? x-1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뭐입니다? k입니다 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x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1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내가 fx를요, y는 요 유리함수식이랑 y는 k, 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1을 제외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되는 거? 3개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fx를 x-1의 제곱분의 x세제곱이라 해서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x를 구해보시면 x-1의 뭐제곱 4제곱분의 앞에 거, 위에 거 먼저 하시면은 3x의 제곱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세제곱에 미분하시면 2의 x-1 되는 거 알 수 있죠? 공통인 게 x제곱 x-1이니까요. x-1의 4제곱분의 x제곱에 x-를 뽑아내시면은 3x-3에다가 뽑아내시면 얼마 나옵니까? 2x가 나온다는 걸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에 2x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보다 x-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지금은 x가 1을 제외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요.
얘를 뭐 무시해 주시면요. x는 어디에서 0 또는 어디에서 3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0 넣어보시면 0,0이 나오고요. 3 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3, 얼마 나옵니까? 4분의 27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작업은 제가 아무 말 없이 쭉 진행했는데요. 뭐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랑 극값이랑 뭐 극한값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 말을 따라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나는 좌표면 상에서요. 좌표표면 상에서 극값을 찾았습니다. 어디? 0일 때 기울기 0이 되는 거랑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자 여기를 4분의 27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 0 되는 걸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역에서 어디가 제외되어 있다? 1이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값 구했고요. 뭐만 더 구하면 된다? 극한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어디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랑 x가 무한대 가는 거랑 지금은 x가 어디 가는 거? 1로 가는 것도 보셔야 되죠. 왜냐? 정의역이 모두 실수였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만 가면 되지만은 1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1 근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극한값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fx를요, x 마이너스 제곱분의 x 제제곱을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시면은, 자, x 제곱, 분모의 최고차 x 제곱, 분자 최고차 x 제제곱이니까 뭐만 남는다? x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무한대인 거예요. 1로 가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는 분모가 0으로 하고 분자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은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는데, 분자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분자가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얘들은 어디로 간다? 양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적용시키면 얘들이 요렇게 무한대로 가야 되겠고요. 무한대에서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무한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x는 1을 기준으로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y는 k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와 몇 개에서 세 군데서 만나면 되겠죠. 자, 요 아래에서는 절대 세 군데서 만날 수 없고요. 어디에서? k가 4분의 27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에서 만나고요. 그것보다 뭐 안 돼서 위쪽에서 몇 군데? 세 군데를 만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k가 뭐보다? 4분의 27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좀 복잡한 형태의 식이 주더라도 뭐를 말하고 싶다? 그래프를 좀 잘 그리시는 연습이 되시면은 문제를 좀 풀 수 있겠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고민해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K라는 문자가 있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래프를 쉽게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할 것이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걸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극값이랑 그 다음에 극한값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자, 미지수가 포함된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번엔 특정 구간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예제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제가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도 말했다시피 이 미지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 는 0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미지수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풀 것인가 라는 거 선택은 사실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수학적으로 이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주어진 식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편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풀이를 좀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x라는 거랑 kx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 sin x라는 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고 여기를 제가 파이를 한다 치면은 이렇게 sin x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sin x라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sin x는 뭐랑 유사하다? 누구의 움직임과? x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x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kx라는 게 어디를 무조건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들이 어디에서 k가 얼마일 때? 1일 때 k가 1일 때 원점에서 누구와 sin x랑 접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유사한 거니까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k가 1일 때 접하니까 그것보다 작으면은 기울기 작으면은 몇 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3개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형근사 앞에서 얘기했던 선형근사 내용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K가 1일 때 접한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면은 sin x라는 걸 미분하시면 뭐가 되니까 코사인 x가 되는데요. 여기서 교점이 무조건 어디라는 거? 원점이라는 건 이미 주어진 상태니까 여기에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0 넣으면 1이 나오는 거죠. 이게 누가 되는 거? K가 되는 거. 왜? 0일 때 기울기랑 KX가 0일 때, X가 0일 때 기울기 K가 되는 거니까 두 개 같아지도록 하려면 K가 1일 때 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1일 때 접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뭐 하셔야지? 작아야지만이 3개에서 만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K가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K가 0일 때 X축이 됐을 때도 3개 만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정의역 범위 보시면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들은 0일 때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에서 했던 거는 sin x랑 kx 각각의 그림을 움직여 보시면서 얘들이 어디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를 파악해달라는 기하학적 의미에서 물어본 건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앞에서 봤다시피 기본적으로 미지수 있는 형태가 있으면 그 미지수만 남기고 다 넘겨서 정리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 풀이 2번이 되겠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x분의 sin x라는 것이 k입니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는 처음에 받아들이긴 더 쉬운 게 뭐냐면 y는 x분의 sin x라는 거랑 y는 k, 즉 x축에 평행한 시선을 걷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3개의 점 만나는 거니까 x분의 sin x의 그림을 그리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x분의 sin x의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다 하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역시 선형근사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 0 근처에서는 sin x가 x가 되니까 1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는 얘는 주기함수,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x 값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주기는 유지하는데 그 간격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함수에 대해서 모양꼴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보통 그냥 sin x가 있고 x가 있고 이걸로 가지고 우리 극값이랑 극한값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또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y'이라고 하는 걸 구해보시면 x제곱분의 코사인 x가 되고 x 마이너스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sin x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코사인 x 곱하기 x 마이너스 sin x가 뭐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아보자 하면요, 넘겨주시면은 x 곱하기 코사인 x가 sin x가 되고요. 코사인 x 어차피 0이 안 되니까요, 저희 범위에서 0이 안 되니까 넘겨주시면은 x는 탄젠트 x가 되는 거예요. y는 x 그래프랑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면요, 교점이 무수히 많아 안 많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해도 몇 개가 나온다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의 x 값을 정확히 찾을 수 있냐 없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워서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여기 2분의 파이라고 그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y는 x랑 몇 개 점에서 만날까요? 라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몇 개에서 만날까요? 몇 개에서 만난다? 하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를 기준으로는 만난다 안 만난다? 파이 앞에서는 안 만나고 어디서도 마이너스 파이 어디서도 전에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탄젠트 x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와 유사하다? x와 유사하다고 선행근사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범위에서는 만난 점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여기를 마이너스 파이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를 제가 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뭐가? x분의 sin 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몇 개에서 만나도록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x가 0일 때는 지금 제외하고 그림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범위가 이제 들어가는데 분모로 들어가면서 0이 제외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를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왜? x가 0이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근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이디어 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단 3실근 만나라 그랬는데 그래프 그리고는 몇 개의 만난 거, 2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요건 좀 여러분이 힘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넘기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워낙에 자주 사용하시다 보니까 x분의 sin x의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선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우리가 여긴 1이라고 했으니까요. 2개의 점 만나는 건 여기서보다 k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역시 똑같이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등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또 앞에 했던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우리 수투에서 했던 부등식 활용하면 똑같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랑 상하함수가 사용이 되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복잡한 형태의 함수다 보니까 극값을 역시 구하고 최대 최소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더라.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셔야 되겠더라. 단순히 식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은 똑같이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똑같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나눠서 이야기해보면요, 뭐 여러분한테 모든 실수 혹은 뭐 구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뭐 f의 x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뭐 k보다 크거나 혹은 0이냐 k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요,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 결국 똑같이 모든 실수 또는 어디에서 구간에서 누가 fx의 뭐가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모든 실수나 구간에서 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틀려면 그 실수나 구간에서의 fx의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또는 뭐 k였으면 k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졌으면 뭐를 대값을 구하고 0보다 혹은 k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뭐 차이점은 fx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들어간 것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뭐 이야기할 거는 이번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혹은 구간에서 뭐 fx가 뭐 gx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라는 게 주어지면은 앞에 썼던 것처럼 fx-의 gx라는 것을 뭐 새로운 함수로 놓고 그게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뭐 k보다 크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서 똑같이 1번 형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실수와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더라.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지금 저는 마침 1번이나 2번에서 최대나 최소가 무조건 존재하도록 할 때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면은
주어진 구간이나 모든 실수에서 최대량 혹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최소 존재하지 않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구간에서, 보통 이런 경우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구간을 주겠죠. 구간에서 항상 증가하던가 혹은 항상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세요 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분에서 0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값이 존재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최대 최소가 딱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구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가 특별하게 주어져서 최대 최소라는 걸 구할 수 없었어. 구간이 열린 구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값이 없을 수도 있는 형태겠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감소한 형태의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이게 좀 잘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다라는 구간이 주어져 있죠. 구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방정식과 부등식 단어부터는 식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항상 성립하는데 코사인 그래프가 k-2분의 파이의 x제곱보다 항상 한 거예요? 큰 거예요. 이 큰 게 성립하기 위한 상수 k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도 복잡한 코사인 함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변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코사인 x의 플러스의 2분의 파이의 x제곱이라는 것이 k보다 크다 이렇게 변형하시는 게 좋겠죠. 자, 늘 말하지만 이렇게 변형하는 건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k가 그냥 미수 상수로서 주어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지만은 문자와 같은 상수식이 곱해진 형태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다르게 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스로한테 어떻게 하는 게 그림을 그리기 편한가 라는 거 위주로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y는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y는 k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보다 무조건 어디에? 위쪽에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극값이랑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y'이라고 해서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시면 마이너스에 뭐가 되는 거예요? sin x에다가 더하기 뭐가 된다? 파이 x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파이 x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 선형근사 쪽 그리고 sin x와 x 1차 함수의 모양꼴에 대해서 좀 인지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해석이 돼요. 무슨 소리냐? 좌표면상에서 0보다 큰 쪽에 그려지는 sin 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0에서는 뭐랑 유사하다? y는 x랑 유사한 거예요. 근데 파이 x는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커요, 안 커요? 큰 거예요. 즉 이렇게 그려지는 게 파이 x입니다라고 하는 파란 부분이 파이 x인 거예요. 얘는 sin x고 그러면은 이 흰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실은 파이 x 그래프에서 누굴 뺐다라는 거예요. sin x를 뺐을 때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파이 x의 크기와 sin x의 크기가 같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제외하고는요. 원점인 0을 제외하고는 파이 x랑 sin x가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즉 얘가 되는 만족한 x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in x보다 파이 x 더 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으면 항상 뭐가 된다? 항상 0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계속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증가함수인데 k보다 크대요. 그렇단 말은 그 증가함수의 어디 부분이 제일 작은 부분이 누구보다? k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자, 요 생각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0보다 큰 범위인 거예요. 0보다 큰 범위에서 k보다 크면 되니까 내가 x에 뭘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는 누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k 값이 f의 제로가 k 값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보다 크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왜냐? 어차피 그 0보다 더 큰 걸 집어넣을 거니까 0에서는 K여도 괜찮다. 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앞에서 워낙에 많이 쓴 거니까요. 따라서 0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제로가 얼마입니까? 1이죠. 얘는 0이죠. 그래서 1이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항상 만족할 것이다. 왜? 0보다 더 큰 걸 집어넣으면 1보다 더 큰 값이 무조건 나오니까 걔는 K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이 K보다 가장 작은 거니까. 같아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되는 거니까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이 함수의 전체 그래프 안 그렸지만 도함수의 그래프라도 그려서 해석을 했죠. 자, 지금처럼 최대 최소가 구간에서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점에서 값을 비교해 주시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잘 나왔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다만 그때는 다항함수를 이용했을 뿐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코사인처럼 초월함수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정식, 부등식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 기본 형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약간 고난이도 형태에 물어보는데, 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30번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30번에 나온 형태인데, 30번에 나왔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희가 약간 고난이도 문제를 접근하는 해석 방식에 대해서 나름의 규칙성을 좀 잘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축에 들어가는 30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체를 풀이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 단원에서 다뤘던 예처럼 따로 풀이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잘 따라와 주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라는 건 처음 보는 형태, 유형의 문제이지만 사용되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fx가 x제곱 곱하기 2의 ax제곱이에요. 여기서 이 a가 음수입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수이기만 하고 정확히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그래프 그릴 때 조금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요거 뒤에 있는 힌트 때문에 결론은 쉽게 나오죠. 사실 얘가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수 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변화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뭐 쉽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그림을 잘 그리시면은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첫부터 접근해 보시면요. fx라고 하는 요 함수가 그 함수가 t보다 큰 것 같은 걸 만족하는 x 값인 거예요. 즉 fx가 t가 되는 근을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게 GT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대값들이 여기서 불연속입니다 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체를 한꺼번에 해석한다 라는 건 매우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어진 함수 해석하시고 그때 t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x 값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fx부터 분석해 봅시다. 자, fx가 주어진 상태니까요. 자, f'x를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2x의 2의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x 제곱에 2의 ax의 a입니다. 라는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 부분 좀 뽑아내면요. x 곱하기 2의 ax 제곱 뽑아내시면요. 2 더하기 뭐가 된다? AX가 됩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0에서 값을 가지고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뭔데? A분의 2가 되는데 A가 음수죠. 얘가 양수가 되니까 0보다 큰 쪽에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해서 그 값을 가지겠더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0 넣으면 0이 나오고 여기 양수를 집어넣으시면은 어차피 양수고 얘 양수니까요.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뭐 0일 때 0 그 값 찾아줬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마이너스 a분의 2에서 뭐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시험 어떻게 됩니까? a 제곱분의 4가 되고요. 2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일 때
a제곱 2제곱분의 4입니다. 라는 값을 가진다고 여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시면 끝난다? 극한값만 구하시면 끝나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제곱하시면 무한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양이 무한대니까 둘 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0으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값이 가지고요. 무한대로 가면 0입니다.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fx 그램이 그려진다라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 되셨으면. 네,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걸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 다음에 걸 해석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자, fx가 t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y는 t라는 게 존재할 텐데요. 이 t의 위치에 따라서 만족하는 x의 체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t가 지금 그림처럼 있으면요. x가 뭐? 여기 제가 알파1이라고 할게요. 알파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2보다 커 나왔고 뭐다? 알파3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지금 뭐다? 알파3인 거야. 최대값이 gt가. 얘가 gt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t값이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접할 때까지도 계속 누구더라? 알파3인 거야. 알파2랑 알파3 같아지겠지만 그거보다 커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알파1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그림에서 끝났죠. 뭐 여기부터는 계속 알파3 t값이 더 달라진 알파3 값이 나오다가 누구를 a제곱 2제곱분의 4를 넘어간 순간 뭐가 나오니까 알파1이 나오니까 아 여기에서 뭐가 되겠다? 불연속이 되겠죠. 네,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가 얘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여기 값에서 제가 뭐 다음에 풀이해준다고 그러고 다 풀이해버렸는데요. 얘가 2제곱분의 16이 되면은 끝나겠죠. 네, 여기서 불연속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굉장히 쉽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30번에 나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석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걸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